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무적의 해군, 식민지 건설의 시작, 셰익스피어가 등장한 문화 전성기, 해가 지지 않는 잉글랜드의 시작. 엘리자베스 1세는 45년간 집권하며 실력으로, 결과로 위대한 여왕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여왕의 신화는 단순히 업적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나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헨리 8세의 변덕으로 처형당한 어머니 엠블린. 어머니가 죽었을 때 여왕은 겨우 2살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눈밖에 났다가 헨리 8세의 6번째 부인, 마지막 부인이었던 캐서린 파 덕분에 다시 공주로 복권됐습니다. 헨리 8세가 죽은 후 캐서린 파와 함께 살던 그녀는 첫 번째 스캔들을 겪게 됩니다. 상대는 캐서린 파와 재혼해서 한 집에 살던 토마스 시모어였죠. 법적인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집에서 거처로 옮긴 것이 신의 한 수가 됐죠. 이듬해 캐서린 파는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고 토마스 시모어도 결국 처형당했거든요. 그녀는 평생 행실을 조심했습니다. 여왕의 좌우명이었던 비데오 엣 타세오, 눈으로 보되 입으로 내뱉지 않는다. 여왕은 손에 든 패를 함부로 보여선 안 된다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메리 여왕은 그녀를 미워했지만 유일한 왕위 계승권자라 함부로 없앨 수 없었죠. 후계자 시절 그녀는 늘 검소하게 생활하고 자신을 낮추며 명예를 지켰습니다. 여러 번 반란 사건에 연루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녀는 융통성 있는 신교도였습니다. 통치 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설교하다 잡힌 사제들도 이단이 아닌 반역으로 처형했습니다. 대신 영국 국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했죠. 이 수입원으로 스페인 무적 함대와 결전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인의 애국심을 한껏 고양시켰죠. 어차피 국민 대다수는 무늬만 신교도 혹은 사이비 교황파였으니까요. 그녀는 오히려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광신도와 원리주의자를 싫어했습니다. 여왕은 백성들이 일주일 중 단 하루 허락된 휴일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흥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단, 간통, 신성 모독 등을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교도들의 제안도 거부했죠. 그녀는 양심의 영역과 법의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처녀 여왕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했고 이것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대중 앞에 즐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요일마다 왕실 예배당에서 아련실까지 행차하는 모습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여왕은 종종 사람들에게 말도 걸었다고 하네요. 그녀가 결혼을 외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구혼자들이 있었고 결혼 직전까지 갔다고 상대편에서 생각할 만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전쟁 이전에 결혼으로 협의를 맺을 수 있다면 국가 간엔 윈윈이죠. 그러다 보니 여왕은 늘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녀가 실제로 결혼을 할 생각은 평생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불행을 겪다 보니 결혼이 파멸로 이끌 거란 생각도 있었고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여왕이라 하더라도 결혼으로 인해 잃는 것이 더 크단 계산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녀에겐 많은 가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꽤 심한 소문도 많았고 평생 거의 연인 관계라 간주되던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궁정에서 아르고스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으며 정숙하지 못하다는 의심은 감히 할 수 없을 만큼 처신에 평생 신중했습니다. 16세기 군주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존재였습니다. 여왕은 그런 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각종 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부활절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빈민들에게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연례 순행을 할 때마다 다가오는 사람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였으며
약속한 바는 꼭 지켰습니다. 백성 앞에서 그녀는 항상 다정했다고 해요. 그들이 아무리 무례하게 굴더라도요. 사실 그녀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군주는 온 세상이 빤히 구경하는 가운데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처지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군주가 최고 권력자이던 시대엔 힘을 밖으로 과시하기 위해선 거칠애와 허영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의상 보관실엔 3,000벌의 가운이 걸려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후계자 시절엔 수수한 검은 옷만 입으며 검소한 신교도 처녀의 이미지로 살았으나 재위하자마자 요란한 옷만 입었죠. 매일 아침 2시간 넘게 몸치장을 했다고 해요. 보석을 세공할 때 그녀가 즐겨 쓴 문구는 셈페르 에어뎀, 항상 같다 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석으로 치장해서 그녀 주위에 촛불을 켜놓으면 너무 반짝거려 눈을 뜨지 못할 정도였다 합니다. 한 이탈리아 외교관은 그녀를 보고 여왕이 자수로 뒤덮인 흰옷에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어찌나 많이 걸치고 있는지 걸어다니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또한 여왕의 반짝이고 알록달록한 차림이 돋보일 수 있도록 시중을 드는 여인들은 검은색과 흰색 의상만 입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화려하고 과장된 치장은 대회용 작업복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그녀의 복식은 간소하고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신을 만들어간 그녀의 초상화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묘사를 좋아하지 않았고 실물과 안 닮은 초상화를 유통시켰습니다. 사실적 표현보단 의복, 위험 있는 표정 등에 집중했고 백성들이 그녀가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 확신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거나 병약해 보이는 초상화는 압수해서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초상화를 통해 보는 그녀는 완벽하게 가공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 그녀는 어떠했을까요? 여왕이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1번 조건은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했고 하루도 강도 높은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쇠약해지고 불안증이 높아져 다리까지 절며 매일매일 오랜 시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만성질환에 시달렸지만 병이라는 진단을 신경질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군주는 강해야 하니까요. 당시 디저트와 단 음식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귀한 요리는 끈적끈적한 시럽으로 덮여 있었고 술에도 설탕을 듬뿍 넣었으며 생선, 달걀, 육류에도 설탕이 들어갔습니다. 검은 치아는 부의 징표였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부러 치아를 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왕도 단 음식을 아주 좋아했어요. 더군다나 그녀는 단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달콤한 향이 난다는 착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요. 그 결과로 평생 충치와 치통에 시달려야 했죠. 말년에 그녀를 본 어느 외국 사절은 그녀의 치아가 매우 누렇고 이가 대부분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했기에 약도 싫어했습니다. 자신은 늘 인간 이상의 존재이고 싶어 했으니까요. 블로의 이미지, 처녀 여왕 이미지의 신화를 이어가려 고집을 부리다 오히려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후계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녀의 통치기간 대부분이 셰익스피어의 일생과 겹치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들 중 4분의 1이 왕위 계승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당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에 더 이상 튜더 왕가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왕위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에게 넘어갔습니다. 비데오 et 타세오, 눈으로 보되 입으로 내뱉지 않는다. 셈페르 에어뎀, 항상 같다. 여왕의 평생을 지킨 이 두 가지 좌우명을 다시 새기며 앨리슨 위어의 엘리자베스 1세와 빌 브라이슨의 셰익스피어 순례를 참고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